promised I loved you. All these people die.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부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말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케이션 부분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콜랩에 연결시켜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연결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마쳤고 그런 다음 판다스를 통해서 판다스의 with CSV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왔고 상위 3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이냐면 위에 간략히 적어놨는데요. df.to_csv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CSV 파일을 인덱스 없도록 인코딩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이 코드를 확인했던 분들 중에서 이것까지 확인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헤더에 관련된 건 아예 없잖아요. 마찬가지고 미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적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마 가장 높은 행에 적혀 있을 것인데 리뷰 센티먼트라고 하는 헤더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df.log 그리고 -50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정 상담을 해본 결과에 그 파이썬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행하신 분들께는 답답하실 수 있으나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로케이션 함수를 다음과 같이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이번 강의를 통해 전달드렸기 때문에 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불러와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리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문장에서 끝에서 -50번째 로부터 마지막까지 발췌가 된 거죠. 한번 볼까요? 보시면 my vote 뒤에 is부터 불러와졌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60으로 내려보면 my vote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라는 컬럼에서 행 인덱스 0번째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에 마이너스 몇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가져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는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reprocessor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 책에서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 밖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떤 함수를 쓰거나 어떤 규칙들이 있게 되는데 이 규칙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는 것이 이 전체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거나 그럴 때 이 파인 튜닝, 세밀하게 튜닝할 때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처리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 위에 이 -50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입력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7부터 뒤에 삼각 꺽쇠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스웨시 같은 것도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래로 프리프로세서를 거치고 나니까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일정 부분 데이터에서 이런 기호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런 어떤 마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분석을 텍스트만 하기 위해서 일정 기호들을 빼주는 전처리 과정이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부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학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기호들이 쭉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프리프로세서가 함수 처리하고 나니까 다음과 같이 문장은 문장끼리, 기호는 기호끼리만 분류가 됐죠.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역할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웃는 표시 같은 것, 그리고 약간 안 좋은 표정 같은 것들을 감정 분석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우리는 이제 웃는 표시할 때 코를 안 쓰기도 하는데 해외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코가 들어가 있는 웃는 표시가 이렇게 그냥 웃는 표시로 스마일 표현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리뷰의 데이터들을 정제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리뷰 전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0행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쭉 기재가 되어 있었죠. 아까 이 행 인덱스 0번째가 이런 식으로 끝에 7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런 리뷰에다가 이런 프리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났더니 다음과 같이 정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보면 여기 스포일러라고 되어 있는 여기 행 인덱스 2에 대해 해당하는 이 줄을 보면은 이런 별들이 사라졌죠. 네,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문자가 소문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문자가 뭐 문장의 시작을 알렸다거나 어떤 명사이거나 이런 거를 구분할 때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 소문자 처리를 해서 그 다음 그런 편향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여기서는 어플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 책에는 어플라이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 문서를 토큰으로 나누는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과정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 패스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온 리뷰와 센티먼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훈련과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머신러닝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중에 총 5만 개 데이터 중에 처음부터 2만 5천 바로 전까지 24999까지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반반씩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리고 어떤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리그레이션, 회귀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익숙한 단어가 나올 텐데 여기 CV라는 것이 있고요. 크로스 밸리에이션이 있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드 서치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3개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 그리고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겠구나 하고 인식하시기 좋은 그런 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야 할 파라미터들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할 것이냐, 즉 5개로 나눠서 그 5개를
크로스해서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뭐 CPU를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의 어떤 파라미터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들이 여기 앞에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TF-IDF라는 것이 선언되어 있고, IR 이 RI라는군요. 네, 이것이 앞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 그리드가 이 앞에 있게 됩니다. 이 LR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약자로 그냥 LL이라고 쓴 것 같고요. 이러한 각각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리드 서치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그리드 서치한 결과를 여기 이렇게 GS라고 앞에 붙여서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N 잡스라는 것이 CPU 코어를 멀티 프로세싱 할 거냐 라는 문제인데, 그때 -1로 하면은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해서 더 빠르게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을 테스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런 멀티 프로세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1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한 보통 시스템이 30분, 60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겠구나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가 볼 거고요. TD-IDF가 무엇을 말하는지, 벡터라이저는 뭘 말하는지 등등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그런 코딩 기반해서 전달드린 내용은 마치게 되었고요.